7월 달까지 나라 살림이 43조가 빵꾸가 났습니다. 연말까지 쭉 이 추세로 가면은 60조가 빵꾸 난다. 그러면 이제 60조에 대한 대책을 내야 되는데 만약에 60조가 그대로 들어왔다면 36조는 중앙정부가 갖습니다. 24조는 다시 지방으로 내려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60조가 빵꾸 난 상황에서 중앙 입장에서는 자기 살림에서는 36조가 안 들어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36조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이거거든요 지금.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10조는 그냥 안 쓸게. 6조는 작년부터 아껴놓은 돈 짜투리가 남았지. 20 남죠. 이거는 국채 발행해야 되겠지? 라고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라에 빚내는 거 안 한다. 그 20조에 대해서 드디어 추경호 총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대책을 마련했다. 신의 한 수가 나왔다. 라고 지난주에 발표가 쫙 돼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그게 신의 한 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추경호 총리의 대책은 이겁니다. 그 20조 공자기금이라는 데 있지. 공자기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거기서 내가 20조를 땡겨오는 방안을 생각했지 라고 하면서 신의 한 수다라고 언론의 극찬을 받고 있는데 일단 공자기금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나라 살림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 그 다음에 기금. 일단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 회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보통 때 쓰는 살림살이. 가정으로 치면 그냥 맨날 쓰는 가계부. 그게 일반 회계입니다. 기금은 뭐냐? 아예 따로 빼는 거예요. 별도로. 특별한 목적, 특별한 활동에만 쓰는 돈을 따로 빼놨습니다. 가정살림으로 치면 이겁니다. 아들 등록금이야. 빼. 목적이 분명하네. 목적이 분명. 이거 딸내미 시집미천이야. 빼. 목적이 분명해.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들 학업기금, 딸 결혼기금. 기금이라고 붙어있는 건 다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따로 뺀 돈이에요. 우리나라에 기금이 67개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일반 회계 말고요. 지금 기금 얘기하는 겁니다. 기금이 엄청 많으다 보니까 어떤 기금은 돈이 조금 남을 때도 있고 어디는 좀 모자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금을 관리하는 기금의 은행, 기금의 보험, 그게 공자기금입니다. 기금들의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자기금에서 이 기금에 돈이 좀 모자라? 내가 꿔줄게. 저 기금에 돈 좀 남, 야, 돈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하고 있는 조정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추경호 총리 말 공자기금에서 20조가 남아있지. 내가 그거를 일반 회계로 다시 넘겨서 나라 살림에 쓰면 되지 이렇게 발표한 거죠. 공자기금에는 그럼 원래 돈이 남아있었나? 그게 아니죠. 공자기금에서 20조를 땡겨 오겠다고 말하려면은 다른 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돈이 와야 되겠죠. 와야 되지. 어디에서 그 돈이 오나 꼬리표를 찾아가 봤더니 외국환 평형기금, 줄여서 외평기금. 여기서 20조를 공자기금으로 옮겨서 공자기금에서 다시 일반 회계로 옮겨서 아까 부족한 세수를 땜빵하겠다. 이제 흐름 이해되시죠? 외평기금, 공자기금, 일반 회계 땡겨와 이거죠. 외평기금 뭐 하는 거냐? 외국환 평형. 우리가 달러 환율 때문에 오르네 내리네 하면은 무역 휘청휘청 갑자기 달러가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국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달러 너무 많이 올라? 갖다 팔어. 너무 많이 내려? 야 원으로 사. 조정하는 거지. 그거를 하기 위한 기금, 아까 딸내미 기금, 아들 기금처럼 우리나라가 가계부에 쓰지 말고 그 돈 따로 빼놔. 외환에 문제 있을 때마다 이 돈 가지고 개입해! 라고 마련한 돈이 외국환 평형 기금이에요. 중요하네. 근데 거기 지금 원화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외국환 평형 기금 공자기금으로 옮겨. 공자기금 있는 걸로 옮겨. 다시 그걸로 일반 회계로 써. 이 흐름인데 외국환 평형 기금에 왜 돈이 많이 남아있을까요? 남은 게 아니에요. 올해 환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달러 환율 방어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달러를 팔죠. 팔면 반대로 뭐가 생깁니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원이 쌓였을 뿐입니다. 꽁돈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는 그 시계열 흐름 중에서 올해 원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거 가져와. 이게 지금 추경호 총리의 꼼수인데 그러면 알았어. 현금 흐름은 알았는데 정부가 결국 빚 안 내서 해결하겠다는 거니까 어쨌거나 뭐 외평기금이든 뭐든 갖고 와서 해결했으면 그래서 빚은 아니잖아 라고 하면 그 대책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왔죠? 다시 외평기금에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지. 넣을 때 그냥 넣습니까? 이자 붙여서 넣어야 돼요. 빚은 안 갚아도 되는 건 빚이 아니죠. 준 거죠. 빚은 뭡니까? 갚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자가 있으면 빚입니다. 이거 빚이에요? 아니에요? 빚이죠. 빚입니다. 이거 빚이에요. 이자 넣어서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에 넣어야 되니까 빚입니다. 그러니까 빚 없이 해결했다는 게 뻥입니다. 말장난이야. 말장난인데 문제는 뭐냐? 그 20조를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뺐죠. 그럼 그거 없어도 되냐? 얘는 괜찮을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세요? 정부가 내년에 외평기금에 직접 원을 갖다 20조를 땡겨 쓴 거를 다시 꽂으려고 원화 외평채, 외국환 평형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국채 바로 그겁니다. 그거 하나 안 하려고. 그거랑 뭐가 달라 지금? 야, 나 역시. 진짜 너무 웃긴다. 국채 그거 하나 안 내겠다고 바로 이렇게 그겁니다. 돌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빚을 내야 되는데 나 빚 안 냈지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 한마디 하려고. 알고 봤더니 아들 등록금 기금을 헐어서 그걸로 갚은 거고 그 한마디 하려고. 아들은 그럼 등록금 기금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걔는 학교 어떻게 다닙니까? 자금 대출 받았죠. 빚내죠. 아버지가 빚내나 아들이 빚내나 똑같은 거예요. 전 정부는 아버지가 빚내서 우리나라 망했다고 하도 욕을 하니까 이 욕 좀 더 해보겠다고. 그렇습니다.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국채를 대신해서 외평채를 발행하는 이 꼼수를 가지고 마치
마치 빚 없이 해결한 것처럼 뻥을 쳤다. 거의 뭐 분식회계 아니야? 장난이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지금 이해가 되겠죠. 됐어. 이렇게 이해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아니야, 거예요. 또? 아버지가 빚내는 거하고 이제 막 20살 된 아들이 빚내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더 손해야? 아버지는 돈이 많고 언제든 갚을 수 있는데 얘는 평생에 그 짐을 안고 학교를 다니면서 빚을 갚아야 되는 애거든요. 그렇죠. 그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금융계에서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너무 한심하다고 아웅 수준이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아웅이 거예요. 아니네. 그냥 아웅만 해도 그냥 속았다고 해서 열받는데 외평채는 단기채입니다. 1, 2년에 빨리 해가지고 빨리 그냥 사실 원금을 갖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국채는 단기채도 있고 중기채도 있고 장기채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단기채 시장에서 원래 경쟁하는 게 누구냐면 국채하고 통화채입니다. 근데 지금 난데없이 외평채 20조가 발행되게 생겼죠. 국채 단기채 시장에 외평채 20조가 끼어들어가지고 시장이 교란되기 시작했어요. 원화 발행 외평채가 21년 만에 처음이에요. 옛날에 발행됐던 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 시장에서는 겪어보지 않은 일이 20년 만에 닥친다고 해서 지금 엄청 당황하고 있는 시장 교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외평채 가지고 장난 이렇게 쳤는데 그 내년에 이제 20조를 발행한다는 거예요. 내년에. 올해 달러를 많이 썼어요. 지금 외평채에서 달러가 부족해졌겠죠. 그렇죠. 이걸 다시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가 약 2조 넘게 달러를 썼어요.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올해 외평채 다시 채울 거니까 외평채 발행하겠습니다. 한도 좀 늘려주십시오. 오케이. 국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무슨 생각합니까? 그 동의받은 한도 내에서 달러를 많이 썼으니까 달러를 채워놓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상 처음입니다. 아까 원화 발행은 21년 만에 처음이죠. 사상 처음으로 외평채에서 엔화를 발행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일본 가가지고 우리 채권 발행할 테니까 우리나라에 투자 좀 해주십시오. 우리한테 빚 좀 줘주십시오라고 사상 처음으로 엔화 발행을 합니다. 외평채가 엔화가 발행되는 게 처음인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억에서 7천억 사이 1차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달러 때문에 지금 환이 걱정이래. 들어보셨죠? 오른데 내린데 걱정이시죠? 네. 그래서 외평채가 있는 거예요. 네. 외평 기금이 있는 거죠. 엔화가 올라서 큰일 났대.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평 기금에서 엔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왜 하는 거야? 정부의 이유는 이겁니다. 일본과 한국의 협력의 상징. 아니 이게 무슨 상징값이 7천억입니까? 크리스마스 실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외평채 발행이 임박했어요. 내일 모레 시작합니다. 그래서 7천억 정도가 일본으로 우리가 발행이 되고 외평 기금에 난데없이 엔화가 낑겨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일본이 쉽게 말하면 우리한테 채권국이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채권을 갖다 파는 거니까. 이게 지금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외평채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뭘 만나느냐. 정부가 나라 살림 가지고 빚 안 냈다라고 한 거짓말의 끝에 외평채 가지고 장난쳤다는 게 나오고 여기서 난데없이 엔화 관련해서 외평채가 발행되면서 또 일본이야 이유도 모르겠고 협력의 상징. 또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근데 이거는 아무도 욕은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걸 알아들으려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어느 방송에서도 수화를 못 하는데 그리고 역시. 그 엔화 채권을 발행하는 그 주관사가 일본에서 정해졌는데 그 대항하는 애들이 다 우리나라에 심지어 라이센스도 없고 국내 전담 인력도 없는 회사가 지금 주관사로 정해졌습니다.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야 된다고 지금 여기서 제가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엔화를 발행하며 도대체 저 선정사는 능력 있는 회사인지 우리가 지금 한일 협력의 상징이라고 하면서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외평 기금을 마련하는데 엔화를 몇 천억씩 낑겨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후쿠시마에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야. 보도도 잘 안 돼요. 어려우니까. 왜 우리가 일본에 빚을 내야 되지? 엔화 외평채를 발행했잖아요. 이게 지금 언론들이 언론 역할을 안 해서 그러는데 왼쪽에 있는 게 정부가 외평채 발행해가지고 자료를 올린 겁니다. 기재부가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21년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 외평채 발행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달러를 한 5억 달러, 유로화를 한 7억 유로 합해가지고 13억 달러를 발행을 했었어요. 2년 전에요. 그때 역대 최저금리였다고. 예, 그럴 때 그 나왔었죠. 크게 화제가 됐었죠. 예, 예. 그렇다는 얘기는 됐었죠. 우리가 그만큼 대신인도가 높다는 뜻이다. 예, 왼쪽은 이번에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외평채가 뭐냐면요. 외환시장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달러 값이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약화시키려면은 달러를 시장에 공급해주면 될 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달러 자금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달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평채입니다. 그럼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신인도를 보고 이자를 이주 정하는 나라가 거죠. 망할 리는 없으니 하지만 나라마다 신용도는 다르니까 근데 이자가 낮았다는 얘기는 한국은 지금 굉장히 튼튼하지. 그래서 역대 가장 낮은 금리로 외평채 조달을 했다고 했었는데 이걸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본의 엔화 외평채가 3년물부터 10년물 만기 4가지 종류로 발행을 했어요. 700억 엔을 발행을 했다고 기재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외 신인도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가상금리라는 겁니다. 가상금리라는 게 원래 책정된 금리보다 더 물어야 되는 것들. 나라의 신뢰도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그럼 10년물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요. 왼쪽에 있는 10년물이 맨 오른쪽에 있고요. 빨간색으로 박스에 놨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10년물 있잖아요. 달러 자금 조달한 거예요. 달러하고 엔화하고 어느 게 조달하기 힘듭니까? 달러잖아요. 근데 달러 10년물은 가상금리가 BP라는 게 1BP라는 게 0.01%입니다. 그러니까 0.25%를 더 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면 0.48%를 낸 거예요. 거의 2배죠. 이자를 2배나 줘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다음 5년물 같은 경우는 5년물도 과거에 발행했었으니까 그때는 0.13%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0.33%. 엔화를. 예.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2배 넘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도 국가
신인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엔화냐? 달러 아니면 유로면 유로지. 이게 언론들이 큰 문제예요 지금요. 지금 엔화 가치가 최저 상황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해서 엔화를 공급하게 되면 더 떨어진다고 해요. 엔화 가치가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엔화 가치 더 떨어지는 게 우리한테 바람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게 뭐냐면 돈이 확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은에서도 차입을 하고 돈을 여기저기서 다 긁어 모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세수가 빵꾸 나가지고. 단기로 돌려막기 하고 있거든요. 국가 채무에 안 잡히게 하려고 국가 채무에 안 잡히면서도 현금은 필요하니까 153조 정도를 단기 돌려막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큰 문제는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세 번째. 뭐냐면 이게 이제 3년부터 10년물이잖아요. 그럼 저게 뭐냐면 3년 후부터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3년부터 10년 후에 갚아야 되는 거야. 3년 후면 정권 마지막 끝날 때이고 그렇죠. 5년물부터는 다음 정권이 갚아야 되는 돈이야. 그러니까 엔화 가치는 지금 하여간 최저로 거의 내려온 상황에서 올라갈 일뿐이 없는 거야. 나중에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많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일본은 좋죠. 차기 정권이 부담을 왜 하는 선택마다 다 우리한테 피해가 되고 일본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건지. 경제를 잘못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이 파탄 나다 보니까는 이런 악수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다음 정권에다가 넘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수가 빵꾸가 나가지고 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막 한국은행에서 빌려오고 차입도 하고. 그러면서도 장부에 안 잡혀야 돼. 국가 채무를 안 잡혀야 되는 방식으로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야 니네 채무 왜 이렇게 늘었어 이런 말을 들을 테니까 그 말을 피하려고 급전으로 비싼 이자를 물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가 결국은 이제 외평채까지 갔어요. 이거 채무를 안 잡히잖아 금방. 어차피 3년 5년 하면은 우리가 책임질 일도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 달러를 하던가. 달러를 하자니 이자가 높고 엔화로 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엔화가 지금 낮기 때문에 나중에 갚을 때 되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경제는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엔화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엔화가 필요한 이유가 지금 없어요.